그녀의 조용한 일상 속에 던져진 한 통의 위협, 절망 끝에 폭주하는 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와 변화. 놓치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감정과 액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빌딩 34층. 인사부 부장실의 문패에는 한미영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7시 30분에 출근했어요. 5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든 자세와 차분한 걸음걸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절제된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친 신입사원 김세롬이 90도로 인사했어요. 갓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세롬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세롬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는데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세롬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롬의 눈가에 살짝 어린 피로감을 알아챈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적응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엔 누구나 힘들어하는 거니까. 세롬의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세롬의 억지 미소를 미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예리한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미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은혜 과장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은혜는 미영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은혜 씨. 그런데 세롬 씨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이던데. 미영의 관찰력은 정말 남달랐어요. 은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다른 부서 선배가 좀 심하게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수 한 번 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원래의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중에 한번 대화해봐야겠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은혜는 그 안에 숨겨진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실. 미영은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력 배치안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100억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미영의 발표는 완벽했어요.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과 예리한 분석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언제나 조심해야 해.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예민한 감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사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태수는 40대 중반의 건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그였어요. 하지만 요즘 몇 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로 회사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탈락이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은행 대출금도, 아픈 아내의 병원비까지도. 이럴 수가.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사업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원의 제안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인사부의 한미영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미영이 인사 담당이지 입찰 담당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미영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 저희랑 저녁 드실 거죠? 세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 약속했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제가 한턱 낼게요. 미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약속이 곧 예상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와, 부장님이 쏜다니. 정말 기대돼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미영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에 밴 본능은 여전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미영은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15년간 국정원에서 몸에 밴 감각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미영의 눈이 주차장 쪽을 예리하게 훑었어요. 평범한 직장 여성의 모습 뒤에 숨겨진 특수요원의 습관이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세롭의 목소리에 미영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자고요. 세 사람은 택시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동안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태수가 사채업자들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30분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그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폐 질환 때문에 아내는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여보, 괜찮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만 걱정하지 마. 아내의 약한 미소가 태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20년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거실로 나온 태수는 쌓여있는 청구서들을 바라봤어요. 은행 대출금,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까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장님, 저 김철민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채업자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죠?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밤 9시 강남 센트럴 호텔 커피숍으로 오세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태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김철민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오 사장님. 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섬뜩했어요. 저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죠. 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뜻인지. 입찰에서 떨어진 게 억울하지 않나요? 20년간 성실하게 사업해온 분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생겼잖아요. 철민의 말이 태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실력도 경험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담당자요? 한미영이라는 여자예요. 인사부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알아온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줄까요?
철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사람은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적절한 압박을 가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죠. 태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철민이 손짓하자 덩치 큰 남자 3명이 다가왔어요. 모두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태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은. 오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아내분 병원비, 직원들 월급, 은행 대출. 이대로 가면 다 잃게 됩니다. 철민의 말이 태수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단순히 협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을 전하는 거죠. 가족이 있다는 것, 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해해 줄 거예요. 태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딸에게서였습니다. 아빠, 학비 납부 기한이 다음 주까지래요. 괜찮죠? 태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 만나면 되나요? 철민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같은 시각 미영은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용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들은 사실 특수훈련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15년 전 국정원 707부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너는 특별해. 머리도 좋고 몸도 좋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이야.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시 미영은 최연소로 707부대에 선발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해외 작전 경험도 풍부했고 각종 무술과 심리전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 이후 그녀는 현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부장님, 내일 저녁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세롬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미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미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착각이었나? 하지만 특수요원 시절 배운 직감은 쉽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회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민이었습니다. 오 사장님 준비됐죠? 오늘 밤 8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수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세롬, 은혜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네요. 세롬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부장님,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VIP룸으로 안내받은 세 사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정말 맛있겠다. 세롬이 메뉴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핸드백 쪽으로 향했어요.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음식 주문하죠.
하지만 미영의 가슴속에서는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레스토랑 입구에서 태수와 철민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철민의 차가운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VIP룸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미영, 세롬, 은혜 세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 있었어요. 천만에요. 우리 팀이 요즘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롬 씨,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 적응하고 있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부장님이 도와주셔서. 세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VIP룸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3명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미영의 온몸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맨 앞에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한미영 부장님이세요?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특수요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오태수라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롬과 은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건설업이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핸드백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건으로 왔습니다. 태수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입찰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사 담당이에요. 입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영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태수 뒤에 서 있던 철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조용히 이야기해보죠. 철민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미영을 향했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들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우리는 사적인 식사 중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층 단호해졌어요. 사적인 식사라고요? 하. 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 사장님, 여기서 해결하죠. 시간 끌면 더 복잡해집니다. 태수의 마음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만. 조용히 하세요. 철민이 태수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부장님, 간단한 부탁이에요. 제 입찰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찰 담당이 아니에요. 인사부. 그런 핑계는 됐고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상황이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롬이 무서워서 은혜 뒤로 숨었어요. 은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들은 조용히 있어요. 철민의 부하 중 하나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그 순간 미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위협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나가라고요? 우리가? 철민이 비웃으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오 사장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수가 미영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철민의 부하 중 하나가 뜨거운 차를 들고
세롬에게 다가왔어요. 이 아가씨가 예쁘네요. 차 한 잔 어때요? 안 돼요. 세롬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차를 세롬의 얼굴에 부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칵. 남자의 손목이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뜨거운 차는 바닥에 쏟아졌어요. 악. 남자의 비명이 VIP룸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회사 부장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 완벽한 균형감, 위험한 아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철민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뭐야 이 여자? 조용히 하세요. 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죠. 지하 주차장에서 이야기해요. 철민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미영이 세롬과 은혜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부장님. 세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미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가 VIP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회사 부장이 아니었어요. 국정원 707부대 출신의 특수요원 한미영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어요. 태수는 뒤따라가면서 점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어둠이 그들을 삼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만들어내는 불안한 조명 아래 5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태수, 철민, 그리고 철민의 부하 2명.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자,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보죠. 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했어요.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707부대 훈련소.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 미영, 진짜 전투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돼. 적을 제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동료를 지키는 거야.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시 미영은 최연소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각종 무술은 기본이고 심리전, 잠입작전, 대테러 활동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어요. 한 부장님, 대화로 해결하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황이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철민이 태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우리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철민이 손짓을 했어요. 부하 2명이 미영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영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입찰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물러나세요. 물러나라고요? 하. 철민이 크게 웃었어요.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영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마치 바람처럼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찰칵. 관절기 한 번에 남자의 팔이 꺾였어요. 악. 비명이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어요. 두 번째 부하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뭐야 이거?
미영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15년간 몸에 밴 기술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실전에서 배운 각종 격투 기술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휘되고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뭐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국정원 707부대 출신이에요. 미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707부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전설적인 특수부대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철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미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두 번째 부하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첫 번째 부하는 팔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태수가 급하게 나섰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미영의 차가운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어요. 오 사장님, 당신은 피해자예요. 네? 태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을 이용한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미영의 시선이 철민에게로 향했어요. 김철민,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죠?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입찰 조작, 기업 협박, 사기. 이런 일들이 전문이시죠? 미영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어요. 오 사장님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계획했겠지만 오늘로 끝이에요. 철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얕보지 마. 철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무기 사용은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철민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순간 미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쿵. 단 두 번의 동작으로 철민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칼은 멀리 날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철민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태수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부장이었던 여성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오 사장님. 미영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한테 속으셨죠?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미영의 목소리에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네. 아내가 아프고 딸 학비도. 회사도 부도 위기라서.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미영이 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먼저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해요. 미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철민이 간신히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생각해봐. 나를 신고하면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이네요. 미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15년간 이런 협박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미영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잠시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들이 들어와 철민과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미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 사장님은 피해자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미영은 VIP 룸으로 돌아갔어요. 세롬과 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세롬이 뛰어와 안겼어요. 응, 괜찮아. 다 해결됐어. 미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은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저녁이나 마저 먹자. 미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세롬과 은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부장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그날 밤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진짜 영웅을 만난 날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 태수는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가장 따뜻한 용서를 받았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미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 사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 부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전 그 무서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회사 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원비까지.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몸은 어때요? 많이 아프셨죠?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태수도 가벼운 부상을 당했었어요. 상황이 급박했던 탓이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정말 죄송해요. 태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부장님께 그런 끔찍한 일을.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 사장님, 저도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깊은 회상이 담겨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일할 때 저는 너무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임무만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죠.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어떤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너무 완벽주의자여서 동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였어요. 미영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 부장님, 오 사장님도 실수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미영이 태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보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건설 김 과장입니다. 태수와 미영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한 부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왔습니다. 김 과장이 미영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 사장님 같은 분이 딱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한 부장님께서 오 사장님의 실력과 성실함을 보장해 주셨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하세요.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더 큰 기회도 생길 거예요. 태수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김 과장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미영과 태수만 남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성공하시면 하세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해결하세요.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태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태수의 아내였습니다. 뒤에는
20대 초반의 예쁜 여학생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태수를 보며 울먹였어요. 아빠, 괜찮아?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한 부장님, 잠깐. 태수가 급하게 불렀어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어요. 여보, 딸아, 이분이 한미영 부장님이야.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셔. 태수가 소개했어요. 아내와 딸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바보 같은 일을 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부장님이 천사 같은 분이라고. 딸이 수줍게 말했어요.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한 후 미영은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로비에서 세롬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세롬이 반갑게 뛰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됐어요.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미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해요. 세롬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시고, 좋은 사람은 도와주시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미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롬의 눈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그냥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면 돼. 미영이 두 사람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오늘은 회사 근처 맛있는 곳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쏠게요. 와. 세롬과 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태수의 건설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성공을 거두며 이제는 중간 규모의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프로젝트 계약서입니다. 직원이 환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져왔어요. 정말 잘 됐네요. 모든 게 정직하게 따낸 일이니까 더 뿌듯해요. 태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부장님, 저 오태수입니다.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어요. 정말 축하해요. 미영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오 사장님 노력의 결과예요.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졌어요. 아내 병도 많이 좋아졌고 딸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다행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롬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부장님, 퇴근하세요. 오늘도 너무 늦었어요. 응, 지금 가려고. 미영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부장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세롬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왜? 부장님 같은 분과 일할 수 있어서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너희들과 일하면서 많이 배워요.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을 나섰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관계가 있었어요.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희망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